무더운 7월의 들녘, 고추잎 끝에 맺힌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던 오후였다. 구름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퍼부었고 정우와 수지는 허둥지둥 농막으로 뛰어들어왔다. 젖은 옷이 피부에 들러붙어 숨이 가빠졌고 빗소리는 얇은 지붕을 두드리며 마음속까지 두근거리게 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보았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수진이 낮게 말하자 정우는 급히 수건을 내밀었다. 이 작은 배려 하나에도 그녀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서울에서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온 지 한 달. 수지는 아직 자기 속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반대로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년이 된 정우는 고요한 일과 속에서 겨우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자 말문이 막혔고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각자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빗물 냄새와 젖은 흙의 온기가 농막 안까지 스며들었다. 수지는 젖은 머리를 살짝 틀어 말리며 창밖을 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혼자 계시면 밤이 길지 않으세요? 정우는 잠시 머뭇거렸다. 길죠. 그런데 일하다 보면 금방 또 아침이 오더군요. 그 대답 속에는 버티고 견디며 살아온 시간의 결이 들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자신도 긴 밤을 지나왔다. 다만 떠들썩한 도시 한복판에서 누구의 위로도 닿지 않는 방식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지자 농막의 공기가 가까워졌다. 말수가 적어질수록 서로의 숨소리와 손끝의 떨림이 선명해졌다. 정우는 무심코 난로 위 주전자를 올리며 말했다. 따뜻한 차라도 드시죠. 그 단정한 움직임에는 배려와 거리두기가 동시에 배어 있었다. 수지는 그 거리가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사람에게 다가가려면 다치지 않도록 한 뼘쯤은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차향이 퍼지자 마음이 조금 눅눅해졌다. 빗소리에 포개져 나누는 이야기들은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깊었다. 도시에서 놓친 것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마음의 습관들, 상실이라는 단어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조용한 책임에 대해 수지는 여기서는 빨리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정우는 함께 있어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 비가 약해질 무렵 두 사람은 각자의 잠자리를 정리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웠지만 그 벽은 막막한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얇은 호흡 같았다. 잠결에 수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오늘의 이 침묵은 위험이 아니라 회복에 더 가깝다고. 정우 역시 어둠 속에서 다짐했다. 서두르지 말자. 조급함은 외로움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니까. 그렇게 첫날의 밤이 잦아들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들녘은 눅눅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정우는 흙냄새가 가득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직도 수진의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고 빗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지난날의 자신을 위로하는 듯 보였다. 정우는 잠시 그 문틈 사이로 시선을 두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마음속에 파문이 일렁였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으려 애썼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함께 밥상을 차렸다. 된장국과 가지무침, 그리고 정우가 직접 재배한 고추로 만든 반찬이 소박하게 놓였다. 이런 밥상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젓가락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도시에선 늘 바쁘게 먹고 치우던 식사였기에 지금의 한 끼가 더없이 느긋하게 다가왔다. 정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졌다. 밥알 하나, 국물 한 숟가락조차 사소하지 않은 시간이 되어주고 있었다. 식사 후에는 별다른 대화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지는 오래전 결혼 생활의 기억을 더듬듯 방바닥 무늬를 바라보았다. 정우도 고개를 숙여 손마디를 만지작거렸다. 각자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무심한 손짓에 묻어나왔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흘러가는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둘 사이에 천천히 퍼져갔다. 밤이 깊어지자 작은 농막은 더욱 고요해졌다. 바깥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게 깔렸다. 수지는 얇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얇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정우의 기척이 마음을 자꾸 흔들었다. 정우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그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다가 스스로를 다독였다. 급할 것 없어. 이 사람과의 시간은 서두르면 안 된다. 서로의 심장이 동시에 불안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려는 작은 희망의 신호였다. 비록 같은 지붕 아래 처음으로 맞이한 밤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인연의 끈이 조금씩 당겨지고 있었다. 그렇게 긴 여름밤은 깊어만 갔다. 이튿날 새벽, 들녘 위로 옅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정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다 밭에 뿌렸다. 물방울이 잎사귀 위에서 반짝이며 아침 햇살을 머금는 광경은 언제 보아도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곁에 익숙하지 않은 발자국 소리가 함께였다. 수진이 흰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따라 나온 것이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힘이 느껴졌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고추 따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조심해. 땅이 미끄럽거든.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끝으로 고추를 조심스레 따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사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햇볕이 점점 강해지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수진은 낯선 노동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하지만 그 옆에서 묵묵히 일하는 정우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다. 오전 10시쯤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수진이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질 뻔한 순간 정우가 재빨리 달려와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그의 굵직한 팔에 감싸인 순간 수진은 놀람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지는 정우의 심장 박동은 거칠고도 솔직했다. 괜찮아? 정우의 물음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사람 모두 팔을 쉽게 거두지 못했다. 잠시 흐른 침묵 속에서 바람마저 멈춘 듯 느껴졌다. 그날 오후 무더위는 한층 더 심해졌다. 수진의 흰 티셔츠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정우는 물 한 컵을 건네며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사소한 손길이었지만 그 온기가 피부를 타고 심장으로 번져갔다. 수진은 순간적으로 떨림을 느꼈으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눈빛은 짧게 마주쳤다가 조심스럽게 스쳐갔다. 햇볕 아래에서 피어오른 감정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작지만 강렬한 흔적을 남겼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여름의 들녘은 그 미묘한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함께 농막으로 돌아왔다. 작은 부엌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는데 좁은 공간 탓에 몸이 자꾸 스치곤 했다. 수진이 그릇을 꺼내려 뒤돌 때마다 정우의 가슴이나 어깨에 닿았고 그때마다 둘은 순간 멈칫하며 눈치를 보았다. 미안해요. 수진이 작게 웃었지만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번졌다. 정우는 괜히 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은 고요하지 않았다. 저녁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정우가 직접 기른 채소들. 수진은 젓가락을 들며 이런 밥상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했다. 도시에선 늘 빠르게 먹고 치웠던 식사와는 달랐다. 정우는 그녀의 말에 잠시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떨림이 일었다. 함께 밥을 나누는 일이 이토록 귀한 순간이 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식사 후 정우는 설거지를 자청했다. 물소리가 좁은 공간을 메우는 동안 수지는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문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젖은 셔츠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어깨와 팔 근육이 부엌 불빛에 따라 움직였다.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낀 그녀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왜 자꾸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밤이 되자 농막은 고요 속에 잠겼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운 두 사람은 각자의 뒤척임을 느낄 수 있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귀에는 정우의 숨소리가, 가슴에는 낮에 느꼈던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정우 역시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처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왜 이제는 한 사람의 여인으로 보일까? 그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내면의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았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서로의 존재는 더 뚜렷해졌다. 외로운 밤을 오래 견뎌온 두 사람이었기에
가까이 있는 온기가 더욱 간절하게 다가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지붕 아래에서 두 심장은 이미 같은 박자를 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처럼 새벽에 눈을 떴다. 아직 하늘은 희끄무레했고 풀잎 위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장화를 신고 밭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엔 수진이 먼저 부엌에서 나와 있었다. 머리를 간단히 묶고 편한 차림의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준비했어요. 같이 가요. 그 순간 정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혼자였던 새벽이 이제는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밭에서는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 고추를 따던 수진이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었고 정우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굵직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수진은 놀람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고 말없이 전해진 감정은 오래된 외로움의 빈자리를 스치듯 채워주었다. 괜찮아?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수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팔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 더 머무는 듯했다. 수진의 손끝에 전해진 정우의 심장 박동은 진솔하고 거칠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피하지 않고 서로의 온기를 받아들였다. 짧았지만 강렬한 정적이 밭 위에 드리워졌다. 한낮이 되자 더위가 극심해졌다. 땀방울이 이마와 목덜미를 타고 흘렀고 수진의 티셔츠는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정우는 물을 건네며 조심스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리하지 마. 더위 먹겠어.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손길은 오래 있고 지낸 따뜻한 위로였다. 수진은 순간적으로 떨림을 느꼈으나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날 오후 농막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안에서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다정한 공기가 흘렀다. 서로 말은 적었지만 침묵 속에서 더 많은 마음이 오가고 있었다. 외로움이 천천히 풀리듯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던 저녁, 농막 안은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스며드는 듯 고요했다. 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정우와 수지는 여러 번 몸이 스쳤다.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사이, 공간이 워낙 좁아 수진이 그릇을 꺼내려 몸을 숙이면 정우의 가슴에 등이 닿았다. 아,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뒤돌아본 얼굴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우는 괜히 수저통을 정리하며 긴장을 감추려 했으나 그의 호흡도 고르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국을 뜨고 반찬을 나누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와 함께 흐르는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짧은 눈맞춤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때로는 수진의 팔이 정우의 팔에 살짝 닿았고 그때마다 공기는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다. 그러나 두 사람 중 누구도 그 거리를 완전히 떼어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미묘한 긴장이 잊고 있던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농막은 더욱 고요해졌다. 작은 방과 거실 사이에는 얇은 벽 하나가 있었을 뿐 서로의 기척이 그대로 전해졌다. 수지는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낮에 스친 손길과 따스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정우 또한 눕긴 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이 마음이 잘못일까? 아니면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자연스러운 감정일까? 그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창밖으로는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풀벌레 소리가 잔잔히 흘렀다. 수지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정우의 뒤척임을 느끼며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다. 혼자일 때는 길고 버거웠던 밤이 누군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날의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분명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서서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여름밤이 조용히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 며칠이 흐르자 수지는 농사일에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삽자루를 쥐는 손에는 작은 굳은 살이 생겼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더 선명해졌다. 정우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녀가 흙냄새와 땀방울에 젖어가는 과정을 보며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애틋함이 차올랐다. 힘들지 않아? 정우가 물으면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게 힘들어도 좋아요. 몸은 고된데 마음은 편안해요. 그 말에 정우는 순간 눈을 감았다.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작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 수진의 등 뒤에 벌레 한 마리가 내려앉은 것이다. 그녀는 놀라며 등을 돌려 보이며 말했다. 형부, 등에 뭔가 붙은 것 같아요. 떼어주실래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벌레를 쓸어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등선을 따라 스치는 감촉이 전해졌다. 순간 수진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정우도 손을 바로 떼지 못한 채 짧은 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저녁 준비를 하던 부엌에서도 긴장은 이어졌다. 좁은 공간에서 몸이 부딪히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엉켰다. 수지는 그 눈빛 속에서 오래 묵혀둔 외로움이 흔들리는 걸 느꼈고 정우는 자신의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걸 느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붉은 노을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겹치게 만들었다. 밤이 되어 다시 각자의 자리에 누웠을 때 그날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지는 담요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나 외로움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형부를 여자로서 바라보고 있어. 정우 또한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안 돼.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까? 그날 밤 농막의 얇은 벽 너머에는 서로의 망설임과 떨림이 교차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 주 금요일 밤 정우는 오랜만에 막걸리를 꺼냈다. 혼자 마실 생각이었지만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저도 조금만 같이 마셔도 돼요? 하고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하나 더 내주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막걸리 잔을 주고받았다. 달큰한 술 향기와 함께 마음도 조금씩 풀려나갔다. 술 기운이 오르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수지는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산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 거였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정우도 아내를 잃었던 그날 이후의 공허함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밤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숨소리 하나 없는 어둠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소리 같았지요. 그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다. 우리 둘 다 상처가 많네요. 수진이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비웠다. 술이 한 모금 더 들어가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수지는 어느새 정우의 팔에 살짝 몸을 기대었다. 정우는 놀라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심장을 두드렸다. 형부, 수진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우의 눈을 바라봤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고독 때문인지 눈동자는 촉촉하게 빛났다. 순간 정우의 손이 저절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 부드러운 감촉은 오래 있고 지낸 따뜻한 친밀함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문득 정신을 차린 정우가 고개를 돌렸다. 안 돼. 우리가 이래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부가 좋아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워졌고 두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정우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바깥에는 여름밤의 매미 소리만 가득했지만 그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잠잠해지지 않았다.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뒤에서 느껴지는 수진의 기척은 그 결심을 흔들고 있었다. 수진은 잠시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부,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정우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겁이 난 거야. 그의 한숨 섞인 고백에 수진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잠시 후 수진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홀로 남은 정우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왜 지금일까? 그에게도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감정이 살아나고 있었지만 금기의 무게는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방 안에 들어간 수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낮에 느꼈던 따뜻한 손길과 술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스스로 달랠 수 없었다. 내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지. 그래야 서로 덜 힘들 테니까. 그러나 눈가에 맺힌 눈물은 그 다짐을 배반하듯 흘러내렸다. 밤은 깊어갔고 농막 안은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얇은 벽 너머로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다. 서로를 원하면서도 멈춰야 하는 이 모순된 감정이 그 여름밤을 한층 더 길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정우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다. 방에서 나와 거실을 서성이다가 결국 수진의 방 앞에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뒤척이는 기척이 들려왔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다. 수진아, 자니? 낮게 깔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눈가에 붉은 기운이 남은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놀란 듯 정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형부도 잠이 안 오셨군요. 그 짧은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은 곧장 얽혔다. 정우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널 밀어내려 했던 게.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절실했다. 수진의 어깨가 그의 품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도 더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형부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떨리는 고백이 새벽 공기를 적셨다. 정우는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말에 수진의 눈가에서 또렷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새벽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얇은 벽이 더 이상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다. 외로움과 상실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상처들이 서로의 체온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다. 창밖에서는 비가 잦아든 들판 위로 새벽 안개가 깔리고 있었지만 농막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숨결로 가득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죄책감도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만이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두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햇살이 다시 농막 안으로 스며들던 아침,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려 했다. 그러나 눈길이 스치는 순간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동시에 깨달았다. 정우는 어제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옆에 앉아있는 수진의 존재가 그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바치를 하던 중에도 정우는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졌다. 삽질하는 손은 익숙했으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세상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견딜 수 있지? 그 고민이 깊어질수록 얼굴은 굳어졌다. 수지는 그런 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도 덩달아 서늘해졌다. 저녁 무렵 결국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부, 혹시 제가 다른 데서 지내는 게 나을까요? 그 말에 정우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왜 그런 말을 해? 그러나 수진의 눈빛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다. 형부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간 정우는 자신의 침묵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그게 아니야. 내가 겁이 났던 거야.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무서운 게 뭐예요?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할까 봐요. 아니면 정말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세상보다도 그 어떤 시선보다도 자신이 스스로 만든 벽이 더 두려웠던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웠다. 그러나 얇은 벽 너머로 서로의 순결이 여전히 닿고 있었다. 잠결에 정우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도망치지 마라. 이제는 네 마음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건 바로 옆방에서 눈물로 잠 못 이루고 있을 수진의 얼굴이었다. 새벽 2시쯤 결국 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방문 앞에 섰다. 망설임 끝에
아주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자니?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수진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어쩐지 안도한 듯한 표정으로 속삭였다. 형부도 못 주무셨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팔에 가득 담긴 그녀의 체온은 너무도 생생했다. 미안해. 내가 겁이 나서 널 더 아프게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진심이었다. 수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형부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눈물이 맺혔다. 그날 새벽 농막안은 더 이상 망설임의 공간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온전히 서로에게 기대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듯 상실과 외로움의 그림자가 서서히 거쳐나갔다. 창밖에서는 다시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불안이 아닌 위로처럼 들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정우와 수지는 더욱 가까워졌다. 함께 바치를 하면서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웃음이 늘어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한 그림자도 짙어졌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친구들의 방문, 그리고 곧 다가올 제사의 자리. 둘 사이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날까봐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다.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죄책감보다 확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린 이제 서로를 포기할 수 없어. 그 다짐이 농막의 고요한 공기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훈의 집에 처제가 오래 머무른다더라. 장을 보러 나온 수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속삭이는 소리들이 귀를 스쳤고 일부러 모른 척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녁 무렵 정우도 이장의 말을 전해 들었다.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해. 조심하는 게 좋겠어. 그 말에 정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날 밤 수지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누워 있었다. 내가 너무 오래 머물렀나? 정우 형부를 곤란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생각했지만 떠날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다. 반대로 정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싶었지만 수진의 눈빛을 볼 때마다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다. 정우의 대학 동기인 민수가 예고도 없이 농막을 찾겠다고 연락해 온 것이다. 내일 새벽에 도착할 거야. 오랜만에 보자. 정우는 황급히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어떡하지? 네가 갑자기 사라지면 더 이상해 보일 거야.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냥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하세요. 다음 날 민수가 농막에 들어섰을 때 정우는 서둘러 소개했다. 사촌 동생이야. 요즘 마음 정리할 겸 내려와 있어. 민수는 별 의심 없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불쑥 말했다. 근데 둘이 참 자연스럽네. 진짜 사촌 맞아? 순간 수진과 정우의 손이 동시에 멈췄다. 긴장감이 식탁 위를 가득 메웠다. 그날 밤 민수가 잠든 뒤 두 사람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서로를 바라봤다. 들킬 뻔했어요. 수진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정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거야. 그의 말에 수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우리가 지켜내려는 이 사랑이 세상의 시선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밤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수가 떠난 뒤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았다. 민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아무리 사촌이라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오래 있으면 오해받기 쉽다. 정우는 그 말을 곱씹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 역시 마트에 갔다가 사람들의 눈초리를 그대로 느꼈다. 속삭임처럼 들려오는 말들. 이혼하자마자 형부 집에 들어갔다더라. 하는 소문은 가슴을 더욱 옥죄었다. 며칠 후 수진의 휴대폰으로 친척들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언니의 3주기 제사 준비 때문에 모두 모인다는 소식이었다. 정우도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기에
두 사람은 큰 고민에 빠졌다. 그곳에서 우리 관계가 들키면 어떡하지? 정우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맞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사까지 남은 시간은 2주뿐이었다. 밤마다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불안에 잠을 설쳤고 정우도 바치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친척들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모든 것이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정우가 고추밭 끝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뒷모습은 말없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형부. 정우가 돌아보자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정우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다. 저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수진의 고백은 바람보다 더 차갑게 흘러나왔다. 정우는 순간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붙잡고 싶은 마음에 손을 내밀었지만 수진은 한 발 물러섰다. 이미 오래 고민한 듯한 단호한 눈빛이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정우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진의 결정만큼은 이미 굳어져 있는 듯 보였다. 정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수진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담고 있었고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언제부터 생각한 거야? 정우가 힘겹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다.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요. 형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만 동시에 형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농막 앞에 나란히 앉아 별빛을 바라보았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흐르는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정우는 손끝으로 땅을 극적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고 수지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마지막 온기를 기억하려 했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수지는 조용히 일어났다.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듯 담담한 얼굴이었다. 정우는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형부, 차마 같이 가면 더 아플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잘 지내요, 형부.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정우는 간신히 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너도 꼭 행복하게 살아.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길을 걸어갔다. 정우는 끝내 그녀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버스가 떠난 뒤 정우는 텅 빈 농막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창문을 열자 여전히 고추밭 위로 함께 웃던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는 듯했다. 정우는 천천히 밭으로 걸어나갔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호미를 들었다.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정우는 홀로 밭을 일구며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갔다. 처음엔 농막 안의 고요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익숙해졌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계절은 변했고 밭에는 여전히 고추가 붉게 익어갔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일을 하다 보면 문득 수진의 웃음소리, 그녀의 작은 손길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흔들리지 마라. 이제는 네가 혼자 지켜내야 할 시간이다. 한편 서울로 돌아간 수진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웃기도 했지만 밤이 되면 농막의 기억이 찾아와 가슴을 적셨다. 정우 형부와 함께한 그 여름. 그건 정말 꿈이었을까? 그녀는 창밖 불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우는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보내는 이는 수진이었다. 봉투를 열자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형부, 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형부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에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편지를 읽는 동안 정우의 눈빛은 깊게 흔들렸다. 마음속 어딘가가 아프게 저렸지만 이내 미소가 번졌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니 다행이구나. 창밖으로 펼쳐진 고추밭을 바라보며 그는 묵묵히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평소 피우지 않던 담배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달래고 싶었다. 연기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을 보며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붙잡는 것만이 답이 아니지. 때론 놓아주는 게 더 아름다울 때도 있구나. 그렇게 그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었다. 짧았지만 진실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서로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었다.